이제 기말고사가 끝났고요. 성적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좀 해야 되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시험 대비를 좀 하면서 놓쳤던 부분, 과거에서 내가 좀 놓쳤던 부분을 좀 교정하고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좀 무엇을 할 거냐 요 판단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뭐 특강을 더 들어야 되냐, 뭐 대치동에 서머스쿨을 보내야 되냐, 아니면은 뭐 메가패스를 끊어줘야 되냐, 학원을 좀 옮겨야 되냐, 텐투텐을 좀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과외를 붙여줘야 되냐. 그럼 본질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한 20년 가까이 이 업에 종사를 하면서 뭐 아마 제가 얘기 안 해도 지금 사실 오늘도요. 그 참고문헌을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권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경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 이제 어느 정도 메타 분석이 된 그런 논문이나 데이터를 좀 가져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저 논문뿐만 아니라 예전에 EBS에서 공부의 왕도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은요, 그 친구들 어디 학원에 가가지고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우고 특강 듣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그 친구들 뭐 하냐? 자기 혼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요. 복습하는 거. 어떤 아이는 뭐 백지 복습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애는 문제집을 회독을 하는데 그 문제집 회독하는 방식에 자기만의 어떤 특징이 있으신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거라면 성적이 오릅니다. 요걸로 제가 좀 준비를 했잖아요. 그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이라고 가져왔거든요. 누가 몰라요, 선생님. 자기주도가 되면 학원도 안 보냈죠. 자기주도가 안 되니까 저희도 학원 보내는 거고 얼마나 답답한데요. 제가 앞에 뭐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피드백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 보이시죠? 보통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효과적이다라는 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고요.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주도 학습이 전혀 없는데 학원만 다녀가지고 상위권을 유지를 한다? 그 정규 분포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애입니다. 정말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뭐 이것도 제가 논문을 가져왔는데 이걸 다 뭐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뭐 다 논문도 가져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줄 몰라요. 다시요. 제가 아까 전에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주도 학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거기서 부모님들이 하는 선택이 요거 하나 볼까요? 실제로 못한다 그러면은 에이 애들이 어느 정도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 자기주도 학습 실태 분석을 KCI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형편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부모님들이 어떤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하시냐면 너 혼자 공부가 안 돼? 그러면은 좀 스터디 카페 끊어줄까? 계획표 좀 같이 짜보자. 아니면 잔소리를 하죠. 오늘 공부 몇 시간 했어? 이번에 성적 오르면 뭐 사줄게. 심지어 진짜 옛날 분들은 야, 너 잠을 그렇게 많이 자니까 그런 거지. 옛날에 4당 5랑 몰라? 하루에 한 5시간만 자. 5시간만 자면 뇌가 안 돌아갑니다. 예. 이런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거. 뭐가 없죠? 피드백이 없어.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누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 가.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계획표를 써. 근데 이 계획표가 내 기준에서 열심히 쓴 계획표인지 실제로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좀 해봤을 때도 괜찮은 계획표고 공부 효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건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요 통계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드백이 없는 학습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논문을 보면은요. 뭐 여기 이 논문 말고 사교육보다 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가라는 KDI에서 한 연구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시험이 쉬울 때 또는 이제 좀 저학년일 때 중학교 때 시험 범위 적고 쉬울 때는 학원에 대한 효능감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도 학원 의존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봐도 그렇고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순간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효과는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중학교 때는 학원 보내면 성적이 올랐는데 고등학교는 잘 안 올라.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가 어려워지고 변별을 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것도 있지만 범위가 많아진다는 건 자기 머릿속에 저장해야 될 것도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공부법이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공부를 안 하면은 절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투자 효과가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질문을 좀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학원에는 갔지만 학원 끝나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거나 배워본 적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 방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애들 계획 세울 줄 몰라요. 예.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숙제 있는 거 먼저 하는 거 아니라 우선순위? 그럼 성적순으로 해야 되나? 내가 못하는 과목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 학원 안 다니는 과목부터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이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좀 배울 필요가 있고, 시간 관리. 내가 은근히 나가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내가 너무 모든 내용들을 단기적으로만 기억하고 금방금방 까먹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희 학원에 맡기실 수 있는 분들은 맡기시는데 못 맡기시는 분들은 대안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아이에 대한 그 플래너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한번 해요. 그리고 저희가 공부 태도도 꾸준히 이렇게 가서 보고, 자습실에 가서 보고, 그리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과목별 밸런스라든가 공부 태도, 집중도. 그러니까 집중도도 한 80%에서 90%는 저희가 감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팔짱 끼고 좀 졸고 있는 것 같은 자세야. 그럼 저희가 집중을 얘는 이 시간에 좀 못하는구나라고 판단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도 좀 하는 편이고, 과목별로 효율성이 있냐 없냐, 뭐 수학을 80% 이상 쏟고 있는데 수학 등급이 안 올라. 그럼 이거는 효율성이 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판단이라든가 이번 주에 뭔가 놓쳤으니까 다음 주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이잖아요. 이거 다. 데이터 분석한 것도 피드백 주는 거고, 과목 진단해 주는 것도 피드백이고요. 전략 수립해 주는 것도 피드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했을 때 집중 시간이 한 2시간 30분 정도 되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한 4시간 20분까지 저희 재원생들은 좀 늘어났고요. 과제 완성도도 숙제도 못하고 그냥 막 우당탕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92% 가까이 향상했다, 완성도도. 그리고 내신 등급도 평균적으로 한 1.3등급 정도 오르고, 모의고사도 대략적으로 18등 정도 향상을 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전문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누가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해주신다든가 학교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의 약간 능력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결론을 제가 오늘 내리고 싶은 거는요, 문제는요, 공부 시간, 어디 학원을 보내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부 방법으로 어떤 효율성의 공부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지,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고 하면 그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공부 시스템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성공하려면 원래 뭐가 필요해요? 피드백도 필요하고,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전까지 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전문가하고 한번 점검도 해야 되고, 저희는 이걸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주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좀 했는지 서머스쿨이라고도 하고요. 저희는 관리형 독서실을 오전부터 운영을 합니다. 방학 때는. 그리고 전문가하고 학습 피드백 같은 것도 저희가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단과학원이잖아요. 요즘 뭐 대치동에 뭐 시대인재라든가 메가스터디도 다 단과학원이니까 국어, 수학, 과학 여기 빠져 있네요. 영어가 빠져 있네요. 영어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관련된 수능 수업까지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 나름 저희 학원의 강사분들이 조금 네임드가 있으신 학원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아마 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요건 아닙니다. 아무리 이런 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도 또 헷갈리니까 저희 적어야죠. 영어도 있어요. 이런 게 본질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한 50%를 차지를 한다면 중요한 거는 주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피드백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관리형 독서실이 뜨고 있는 것도 실제로 이런 걸 받으려고 뜨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밑에는 저희가 이제 참고 문헌을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아래 그 댓글 고정란에 저희가 댓글을 고정을 해놨어요. 거기에 자습관이라든가 서머스쿨 관련해 가지고 조금 학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자습관 신청 같은 거 할 수 있는 란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거기에 내용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할게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이 너무 중요한데 피드백이 주어지면 금방금방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